잘 지내고 있습니까? 1학년 일반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76쪽 주막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황상과 다산의 첫 만남, 여기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78쪽 아둔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자, 여기다가 중간이라고 써주세요. 자, 밑줄 긋고 황상은 강진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황상의 신분이 나와 있죠. 아전은 그 벼슬이 하급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상의 신분은 하급관리의 아들이라고 써주세요. 그 밑에다가 설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를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밑줄 그세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쁘고 앞뒤가 꼭 막히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황상의 성격이 드러남이라고 써주세요. 겸손하고 신중하죠. 잔뜩 주눅든 소년에게 다사는 길을 복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경박, 여러분들의 교과서 79쪽에 나와 있죠?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움.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자, 여기입니다. 자, 밑줄 그세요.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1탄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자,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전달함이라고 써줘.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혹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자, 이게 다산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자면 자, 여기 이렇게 묶어주세요. 다산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 번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이게 삼근계라고 합니다. 삼근계.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 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여 매야지. 자, 여기까지가 붙들어 매야지.
다산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 두고 잊지 않았다. 이 가르침이 뭡니까? 부지런히 공부할 것이죠. 딱 끊어서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다산의 가르침이라고 써주세요.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다산의 가르침. 교과서 80페이지.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 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묶어주세요. 황상은부터 묶어줘. 이렇게 묶어. 황상은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서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읽은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풍정. 여러분들 교과서 81페이지에 나타나 있죠. 정서나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예터를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딱 끊어서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한 황상 라고 써주세요.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한 황상.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후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 뵈었다. 이 두릉이 어디냐면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를 두릉이라고 합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를 축하드리고 회혼례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맞이하는 예순도를 기념하는 잔치. 회갑이죠, 회갑.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 있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유중해 잔치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밑줄.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는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방금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황상과 다산의 오랜 인연이라고 써주세요. 황상과 다산의 오랜 인연. 몇십 년 만에 만났네. 자, 교과서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젖부채와 운서,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사는 세상을 떴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부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이 부고입니다. 선생님도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필연입니다. 여러분들도 부고 내는 날이 올 겁니다.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놓은 자리를 영전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아이고 이렇게 우는 것을 곡이라고 합니다.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딱 끊어주세요. 끊어서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에도 그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신 황상. 자, 교과서 82쪽. 자, 여기다가 끝이라고 써주세요. 끝.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밑줄 그으세요.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이게 아버지의 제자인 황상을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과 기쁨이 드러남이라고 써줘. 아버지의 제자인 황상을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과 기쁨을 드러냄. 그 옛날에는 신발을 신지도 않고 손님을 맞기도 하고 그랬죠.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노구를 이끌고 18일 동안 걸어왔구만. 뭐 옛날에는 말 아니면 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녔죠. 걸어가면서 주막에서 술도 한 잔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죠. 옛날에는 군산이나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보통 보름 내지 한 달 동안 걸어서 한양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뭐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죠. 검게 그을린 얼굴을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밑줄 그으세요.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잡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까지. 자, 이걸 보면 다산을 잊지 않은 황상임을 알 수가 있죠.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 주었다. 그리고는 정씨와 황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의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한계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황상과 정학교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자, 뒤에 쓴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안녕.